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85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가져. 박재용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재훈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 이세항 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과 복지단체 회장 및 관계자, 이병화 박사, 복지재단 연구위원, 이정주 센터장, 경기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누리센터, 이영설 회장,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 김영희 과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최현정 팀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등과 함께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사회복지사협회 등 장애인 당사자들과 단체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에서는 지원 신청, 중지,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함께 참여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 활동에 따른 소득 제공이라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여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례상의 위원 구성 조문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이러한 장애인 기회소득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였다. 박재용 의원은 향후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경기도에서 마련하여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와 정책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사, 은 5월 25일, 목, 부천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도내 38개 특수학교 교장단과 함께 새로운 경기교육 함께하는 경기특수교육을 주제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특수학교 교장협의회 이성희, 부천 해림학교 교장, 회장은 경기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황진희 위원장에게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황 위원장은 지난 열대 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특수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특수학교 학생들 안심 알림이 서비스, 특수학교 통학버스 8대 증차, 방과 후 교육비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80억 증액, 특수학교 교사 120명 증원 등의 주요 정책이 구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0년 상록학교를 방문했을 때와 2022년 해림학교를 방문했을 때 특수학교 현장의 극심한 차이에 놀랐다고 밝히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내 특수학교를 방문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오늘 정담회를 통해 경기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더 발전적 정책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이인규 의원 역시 30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소명이 있고 더 많은 돌봄과 정성이 필요한 우리 특수교육 아이들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은 1. 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 시 다른 학교들과의 불평등 조정 필요. 2. 특수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령에 따라 상향 조정 배치하여 특수교육의 질 향상 필요. 3.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의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 4. 특수교육 지도사의 학급당 1명 배치 및 방과 후 과정 배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지도를 위해 통학보조원을 버스당 2명씩 배치 필요. 6. 노후화된 특수학교 공간혁신 사업 필요. 7. 사립특수학교 교직원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도교육청 규정 개정에 필요. 8. 경기특수교육원 설립을 통해 특수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교육센터로 활용하고 가족들 힐링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교직원 연수 등 맞춤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황진희 위원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지난 1년 동안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오늘 개진된 정책 중 다수는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예산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인규 의원 역시 경기도에 한 곳도 없는 시각장애인 전용 맹학교 건립 추진 등 경기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의 기묘한 필요를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성남 안산 의원 선정.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 결과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경기도 3개 시군이 신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3개 시군 외 전라북도 군산 익산시, 강원도 인제군, 경상남도 거창군이 신규 선정됐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2024년까지 주거 일자리 건강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학대 피해 쉼터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등으로 선정 시군별 20명이다. 사업 선정 시 군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의사를 조사하고 자립 희망 대상자를 발굴해 자립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 지역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 건강검진비,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한다. 6월까지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 전담 인력 채용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후 하반기부터 대상자 발굴과 주거 서비스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선정 시 군과 함께 시설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인규 경기도의원, 포천 특수학교 설립 추진계획 점검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1, 은 5월 2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포천교육지원청 정은지 행정과장 등 담당자들과 공립포천특수학교 설립 추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지난 22일 양주시 장애아동 학부모들과 가진 양주시 특수학교 진학 관련 정담회에서 대두되었던 공립특수학교인 양주도담학교 학생 수용 포화 상태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인규 의원은 현재 포천 지역 특수학교 재배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포천 특수학교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교육지원청 담당자는 2027년 3월 포천 특수학교 설립 시기 전에 포천시 군내면, 어룡동, 소흐릅 등의 신규 분양 아파트 약 6,30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특수학교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2023년 6월 특수학교 설립 관련 세 차 주민설명회를 갖고 설립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인규 의원은 이제 우리도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장애 학생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모두가 다 함께 도우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포천 특수학교 설립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장애인단체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소통이 중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사, 24일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0회 한마음교류대회와 국제농아인대회 등에 대한 사안이 논의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한마음교류대회와 국제농아인대회는 다양한 장애인 단체가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한마음교류대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과 유니버셜 디자인, 소득과 재활공학 등 장애인 정책의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 단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TF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와 함께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세항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회장, 이정주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장, 김영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최현정 장애인정책팀장,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뿐만 아니라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인시 수지장애인복지관, 개관 11주년 기념행사 함께 걸어온 11년, 또다시 걸어갈 우리, 짓기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 수지장애인복지관, 관장 한근식, 은 지난 22일 개관 1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관 11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걸어온 11년, 또다시 걸어갈 우리를 주제로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하 이벤트로 기획되었다. 복지관 내 테라스를 활용한 가든 파티 형태로 생일 축하 케이크 커팅, 수지 생일 선물 나눔, 소소한 스낵바, 복지관과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사진전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또한 개관 기념일을 맞이하여 출시된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이 캐릭터 살구, 뜻,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좋은 수지구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살구 캐릭터 DIY 에코백 만들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다. 한근식 관장은 향긋한 꽃내음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2012년 5월, 봄날의 첫걸음을 내디딘 지 어느덧 11년이 되었다며 앞으로의 10년은 이전보다 성숙한 발걸음과 손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최고의 오늘을 만드는 따뜻한 이웃으로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